네,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100명을 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글로벌 증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자, 매일 오전 10시 50분 저희와 함께 이 위기에 대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무료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요.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기 전에 먼저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26일 수요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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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하루 반등했던 시장이 오늘 다시 한번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점점 확산이 되면서 계속해서 시장의 가장 큰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제와 반대 흐름입니다. 온라인 교육주, 에탄올, 그리고 식품, 택배 같은 이 코로나19 관련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외에 대부분의 업종과 섹터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통신 장비, 수소 전기차 섹터의 낙폭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분석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이제 이틀 연속 이제 하락을 했는데 사실 어제 우리나라는 이제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올라왔던 이유가 이제 그 전날 급락했던 거에 대한 반발 매수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 증시도 어제 시작까지만 해도 반발 매수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은 이제 곧바로 이제 하락으로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P 500 같은 경우 3,128포인트까지 이제 하락을 했고, 보시면 거의 한 12월부터 12일, 2월까지 올라온 것이 단 3일 만에 모두 하락할 정도로 급하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것만 보셔도 원래 항상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빠른 법이고 기간적으로는 상승이 더 길지만 속도는 하락이 더 빠르기 때문에 잠깐의 이 하락에 대한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흐름이고
현재 이제 S&P 500 빅스 지수도 일단 전고점을 좀 뚫은 상황이기도 하고 S&P 500 같은 경우도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하락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 하락은 좀 나올 수 있으나 지난번에 한번 매물대를 조성을 해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한 3,100포인트를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먼저 확인을 좀 돼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S&P 500이 먼저 미 증시가 먼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우리 시장도 조금이나마 활성화가 다시 한번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증시가 먼저 버텨주는지, 특히 S&P 500이 3,100포인트를 지켜줄 수 있고 나스닥이 다시 한번 9,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가 갑자기 이제 하락으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그 미국의 이제 질병당국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질병관리본부 정도 되는 기구인데 네. 여기서 이제 코로나19가, 그러니까 미국 용어로는 코비드19죠. 코비드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전망들을 내놓으면서, 대유행이라는 것은 사실 어제 뭐 조금 심한 말로는 전 세계 인구의 40%까지 걸린다라는 조금 안 좋은 보도까지도 나오기도 했고, 네.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코로나 대유행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이제 발언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좀 갑자기 전환을 하는 이유가 좀 되었었고요. 또 이 낙폭이 또 갑자기 커지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금리를 낮춰야 된다.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해왔던 인물이거든요. 네. 또 미국 원래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정부와 다르게 굉장히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만 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게 압박만 좀 해왔던 건데, 이런 독립된 기구,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인데, 이 한국은행도 정부와 다르게 굉장히 독립된 기구라서 정부 부처에서 금리를 내리라고 해도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최종 결정하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는 게 한국의 기준금리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고 연준의 파월 의장도 아니고 국가경제위원장인 레리 커들로가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이거를 파월 의장이 얘기했으면은 납득이 좀 가능하고, 또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금리나 뭐 할 수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웬일이지, 이게 좀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조금 생각 외의 인물이 이렇게 금리 인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은 조금 의문스러운 상황이지만은,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낙폭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시장도 이제 오늘 아침에 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시장 오늘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현재 2068포인트입니다. 지난번에 저점이 2053포인트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50포인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사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월요일 같은 급락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날 반발 매수 나오는 거 하루쯤 보여주고, 그 다음날 진짜 바닥인가 해서 한 번 더 충격이 나오는 상황들이 여태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전일 우리 시장도 야간 선물에서 6.75포인트가 빠지는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 JP 모건에서 이제 한국에,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국민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쁜 말이지만, 네. JP 모건에서 한국이 한 달 내에, 그러니까 3월 20일 정도까지 코로나19에 1만 명이 감염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런, 솔직히 한국인이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나쁜데 JP 모건에 저런 반응을 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기피,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야간 선물에도 많이 빠지고, 오늘도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JP 모건 말대로 안 되길 바라야겠죠.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겠고, 우리 네. 증시로서도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일단은 현재 증시가 지금까지는 양봉을 그려주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관의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외국인은 아직까지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환율도 지금 상승 추세이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지금 시각이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기관이 항상 하락했을 경우에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줬던 기관에서 어느 지점에서 잡아줄지, 기관의 매수가 어제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정말 조금 들어왔고 좀 의미 있게 어제 만약에 개인의 매수가 아니고 기관이 그만큼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제 확실히 반등이 나왔겠지만은 기관의 매수까지는 조금 더 저희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러다 기관의 매수가 어디서 들어올지는 또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후보군으로는 2050포인트, 그 다음에 2000포인트 수준이 될 것 같고, 사실 미중무역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2000포인트에서 못 잡아줘서 1800포인트까지 밀렸던 것만큼 2000에서 2050포인트에서 기관이 못 잡아주게 될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 2000포인트까지 무너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를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여전히 뭐 종목에 따라서 저점 매수까지는 가능하니까 시장에 대해서 투매 현상까지는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은 그 개인의 심리까지 얼어붙고 기관까지 따라붙지 않을 경우는 정말 2000포인트가 쉽사리 무너지게 되고 모두가 포기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반등까지 어려지니까 나중에 반등장이 나왔을 때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손실을 감안하고도 매수를 들어가는 입장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아주 기관의 매수까지는 반등이 쉽사리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은 분할 매수 아직까지는 필요하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지금 환율이 1218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그나마 좀 버텨주고 좀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이 또 안 나와야 되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환율은 모든 상황의 지표이기 때문에 환율이 만약에 전 고점인 1220원을 다시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증시가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오늘도 추가 확진자가 169명이 나오면서 환율이 1215원에 있던 게 1220원까지 단순히 올라가는데 일단은 1220원을 인식을 하고 다시 1, 2원 정도 내려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220원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증시가 오늘 2에서 3%까지 미국 증시처럼 추가적으로 급락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환율을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가 않고 기관의 수급을 좀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은데 한 2050, 2000포인트 선에서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분할 매수 고려해 보시는 전략, 그리고 오늘은 환율이 1220원을 돌파할지 여부 가장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인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상승장일 때 수익을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뭐 소위 말해서 상승 뭐 레버리지만 사도 되고 ETF만 사도 되고 뭐 그것도 이제 어렵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도 됩니다. 네. 근데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락장 대응을 잘 못하고 하락장을 예측을 못하면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그냥 두드려 맞다가 나중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어제도 급상승했을 때, 어제 이제 상승했을 때 2018년에 저희가 이제 겪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면서 그때도 4.44의 마이너스를 찍었지만 양봉을 돌려준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어제인데, 네. 그때를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뭐 언제가 하락의 이 부분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때가 요 부분인데 음봉 하나 나오고 4.44% 빠졌다가 그 다음날 2% 가까이 올라갔다가 이제 뭐 1.5% 정도 종가 마감했는데 이후에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당시에는 사실은 어렵죠. 오늘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내일은 반등할지 안 할지를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최악의 국면은 뭐냐면은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이후에 더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사고 있잖아요. 급락을 하면 이제 투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고 반대 매매가 나오고 신용도 받고 있고 신용 비중이 이제 압박이 오니까 막 던지기 시작해요. 그때가 통상 하락의 클라이막스를 겪고 반등을 주는 시기가 오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까지 빠지면 정말 이제 다들 힘들어지는 건데 그 구간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개인들은 다 털려나가고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그걸 주워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경우들도 왕왕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따진다면 결국은 이미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림버스를 계속 끝까지 들고 가셔야 돼요. 이제 그것만이 내 살 길. 왜냐하면은 나중에 왜 던지냐면은 대응 방법이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현금을 안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시고 주식 거의 100% 갖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주식이 더 빠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현금을 더 추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구간부터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급락을 했을 때는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응 방법은 하나예요. HTS를 끄거나 아니면은 팔거나. 근데 결국은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마지막에 다 팔아요. 그때 클라이막스 때 오히려 반등의 저점이 나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약에 인버스를 사시고 저희 방송 보시고 정말 2250대부터 인버스를 조금이라도 들고 계셨던 분들은 나중에 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생기거든요. 네. 그렇게 지금 만약에 HTS 끄고 그냥 종목 팔고 다 도망가면 오히려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결국은 올라간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장 잘 버텨내셔야지 결과적으로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고 지금 만약에 나중에 지나보면 또 이것도 다 지나가는 구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롱텀으로 보고 대응하셔라. 그러려면은 사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릴 때 최소한 인버스 비중을 조금이라도 담아 놓으셨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 2067선인데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사실 저점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예전에 한번 지지를 줬던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구간마저 깨지면 계속 이제 만약에 인버스 갖고 계신 분들 인버스 불타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락의 저점이 나올 때, 절정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그 해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개별주를 좀 보시는 게 낫다. 개별주까지 다 팔아버리면 만약에 더 안 빠지고 급반등을 줘버리면은 그때는 또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포지션을 다 갖고 있으라는 말씀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추가 하락에 대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올 반등에 대비해서 인버스 비중 확보해 보시라는 전략 들어봤고요. 장기적인 시각으로 시장 바라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짚어주신 부분도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 골수의 관심 종목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이외에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골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요일장 본격적으로 골수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골수의 픽 시간입니다. 골수의 픽 퀴즈도 맞추고 공략주와 투자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그럼 먼저 오늘 골수의 픽 시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고수님들께서 매일 아침 8시 50분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을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자,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게시판이 있고 그중에서 4번째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자 2월 26일 게시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오늘은 총 5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골수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번 S로 시작되는 S 땡땡땡 총 4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바로 힌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가 쉽다면 쉽다, 어렵다면 어렵다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주의 있게 잘 들으셔서 맞춰주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오답이나 재밌는 정답을 보내주셔도 되는데, 네. 왜냐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어제 이제 오답 온 거 보니까 동원도 오고 네. 이래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네. 마상을 입었기 때문에. 약간 현타 오셨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이 회사 S로 시작하는 4글자의 회사고요. 일단은 SK 계열사입니다. 그럼 그 확실하게 S가 말해주셨네. 뭐겠습니까? SK 계열사 정도 뭐 얘기를 해드려도 네.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SK 계열사고, 일단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SK 계열사 많죠. 하이닉스도 있고, 그쵸. 뭐 이노베이션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보기 힘든 회사가 아닌가. 여러분들 잘 거래 안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LPG 관련주예요. 네. LPG 가스 관련주라서 예전에 한번 LPG 차량이 지금 현재 장애인이나 택시에만 운영을 하고 있다가 네. 어느 순간 이제 일반인들한테 풀린다는 그 정책이 이제 바뀌면서 네. 한번 수혜를 받아서 시세를 한번 줬던 종목이기도 해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사실은 실제로 이제 실적으로 나올 시즌이 됐기 때문에 한 번쯤은 추가적으로 이제 잊혀졌던 뉴스가 장롱에 꾸익꾸익 들어갔다가 네. 다시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다시 한번 나올 시즌이 되긴 했는데 생각보다 LPG 차량에 대한 인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요? 저는 이제 사실은 LPG 차도 저도 운영을 해봤었는데 몇 번 이제 전에 옛날 다니던 회사에서 있어가지고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약간 시장에서는 소외됐지만 오히려 시장에서 소외됐을 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게 맞아요. 저희가 이제 드리는 종목들이나 이제 저희 시스템에서 걸려 나오는 종목들이 좀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시장에서 핫하고 막 날아가는 종목들 이런 게 아니고 네. 날아가는 종목들은 이제 주로 이제 시청자 상담 종목 상담으로 들어오고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경우는 대부분 조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이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시세를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S로 시작하니까 SBS를 한번 했던 적이 네.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소외되어 있던 종목 중에 소외되어 있던 종목인데 나중에 보면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10%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SBS가 이런 친구가 아닌데 내가 또 기계한테 농락을 당했구나. 내가 만든 기계한테 내가 또 농락을 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 종목도 지금은 시세를 주고 있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정말로 이제 유가도 많이 상승하고 해서 도저히 휘발유차 타기 힘들다. 물론 전기차를 살려니까 차가 비싸다. 이럴 때 한 번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아닌가. 그래서 S로 시작하는 4글자 이 종목을 오늘 여러분들께 퀴즈로 드린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S로 시작되는 종목인데 시원하게 어떤 그룹 계열사인지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요. SK까지 까주셨고요. 그렇지만 그 계열사 중에서는 조금 소외가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LPG 관련주라서 작년인가요? LPG 차량의 맞습니다. 규제가 완화가 된 게 작년인데 이제 이게 지금 매출로 좀 나올 그럴 시기라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인 힌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SK가 이렇게 많이 본 것 같죠? 저번에 하이닉스 한 번밖에 그쵸. 없었나 네. 이렇게 많이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네. 일단 이제 SK그룹 계열사고 일단 뭐 SK답게 코스피 한국거래소에 지금 7만 원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종목이 사실 LPG 관련주기도 하니까 사실 저는 한번 LPG 차 이제 일반인한테 이제 풀리기도 해서 한참 갈 줄 알았더니 그리고 나와서 바로 전기차가 잘 보급이 되는 바람에 정부에서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지원금도 주고 하니까 실제로 저희 이제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이제 하늘 색깔 번호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네. 이제 LPG 차량 오히려 그거였죠. 처음에는 가스 관련돼서 이제 가스 주유소보다는 네. 가스 충전소보다는 그래도 전기 충전소는 아파트에 지어주니까 하는 마음에 조금 그러면 소외가 됐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원가 개선이라든가 해가지고 실적들이 좀 많이 좋아지면서 이 동종 업계에 있는 주식들도 지난번에 한번 상승 흐름이 한번 나왔었고 이 종목은 아직까지 딱히 그런 흐름은 안 보여줬지만은 실적도 나는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판 가스라든가 부탄 가스 좀 나뉘어서 보는데 네. 프로판 가스 쪽에서 이제 실적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무리 좀 바닥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가격대지만은 오히려 기업 테마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본질적으로 가서
이익 쪽에서 수익성 쪽에서 지금 개선세가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 아무래도 좀 미세먼지가 슬슬 이제 좀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좋지만은 네. 미세먼지가 다시 좀 기승이 되는 이제 한 2월 말 3월 4월쯤 되면은 미세먼지 관련 테마주들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다른 종목들도 많지만은 이 종목도 정부 정책적으로 봤을 때 미세먼지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 있고 앞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던져준 종목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프로판 땡땡, 부탄 땡땡 하고 네. 이 SK 땡땡 모두 다 같은 글자라는 거. 네네네. 이 정도면 가장 큰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자막이 S 저게 안 나와가지고 정답 문자가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다시 한번 좀 힌트 좀 요약을 해주실까요? 결국은 SK 계열사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김상현 전문가 말씀하신 여러 이제 부탄 땡땡 뭐 이런 네, 네, 지인 네. 붙는 그런 회사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LPG 관련주, LPG 차량 수혜주로 한번 상승을 줬던 종목이다. 그때 같이 올라갔던 뭐 무톤이 이런 종목들도 있죠. 네. 그때 함께 올라갔던 종목 S로 시작하는 네 글자. S로 시작하는 네 글자가 영어 두 글자, 한글 두 글자니까 네.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S로 시작되는 SK 계열사인데요. LPG 관련주입니다. SK 계열사 중에서 LPG 관련주 뒤에 두 글자가 부탄 땡땡, 그쵸. 프로판 땡땡, 뭐 땡땡 그런 거의 네. 이 정도면은 뭐 어제 그 사조 내림을 능가하는 거의 뭐 직관적인 아주. 그렇죠. 거의 정답 들어간다 뭐 이런 수준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정답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이 종목 말고도 이제 고수익 리스트에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들도 참고해 보시고요. 자, 저희가 이제 드린 힌트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시청자 종목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도 접수 가능하십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9151님께서 보내주신 우성사료이고요. 매수가는 3,37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종목 상담 드리기 전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장이 좀 어려우니까 종목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많이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스피디하게 진행도 하고 네. 만약에 이제 오늘 상담 못 하신 분들도 관련 자료들이 좀 있으면 자료라도 좀 보내드릴 테니까 좀 많이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2250대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야 됐나. 네. 인버스 얘기를 하면서 그때 설거지를 좀 세게 했어야 되지 않나. 네. 라는 좀 자책도 들고 그래가지고 많이들 좀 보냈으면 좋겠고 일단 우성사료 현재 구간에서 그 추매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추가 매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장과 연계를 하지 않을 수 없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물론 개별 종목들도 잘 가는 종목들이 있고 아닌 종목들이 있지만은 지금 어쩔 수가 없이 시장에 강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생각을 안 하시다가 이제 시장이 이제 하락할 때 상승할 때는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근데 하락할 때 되면은 시장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구간에서 어떤 종목을 정말 뭐 실적이 되게 잘 나오거나 어떤 대기업이거나 정말 삼성전자 이런 종목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테마가 앞으로
눈 앞에 있는 종목이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추가 매수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 있다. 다행히 3,370원이고 비중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좀 가져가셔도 되는 구간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종목 너무 무분별하게 던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원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통상 손절가를 한 2,800원에서 2,700원 잡으면 무난한 종목이거든요. 이 구간대에서 웬만하면 지지가 나왔고 좀 더 넓게 잡아도 한 이 구간대니까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손절가를 조금 러프하게 잡으세요. 이러다가 만약에 급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이미 던졌는데 없다 그러면 되게 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조금 손절가 러프하게 한 2,500원대까지는 좀 이렇게 좀 길게 잡으시고 그 이후에 손절 정의도 하락했다가 만약 여기까지 내려와서 반등을 보여주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고민하셔야 될 것이지 지금 당장 추매할 건 아니고 손절도 예를 들어서 난 짧게 매일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2,800원까지만 보고 나중에 2,500원대에서 다시 사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전략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예 나는 2,500원까지 조금 롱텀으로 손절가를 좀 길게 보고 접근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그렇게 손절가를 조금 잡으시고 추매는 불가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가능한 영역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성사료 현재 추가 매수는 말고 일단은 보유 가능하시다고 하고요. 손절가 좀 길게 2,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자는 8837님께서 보내주신 사막 콘덴서입니다. 매수가는 78,2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 손해를 보고 있어서 추매를 하고 싶은데 얼마에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사막 콘덴서는 그 반도체 쌀이라고 불리우는 MLCC의 그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78,000원이면은 한참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잘 안 좋을 때 이제 매수를 하셨다가 빠지니까 싼 값에 싸다 생각하셔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뒤로 계속 하락을 지속하고 있어가지고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시청자님 생각하신 대로 지금은 매도보다는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가격적으로 지금 단기 저항에 걸려 있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지금 섣부르게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 종목 보시면은 앞서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내려와서 같은 패턴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그 가격대도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서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박스권이 5만 원대, 그 다음에 6만 6천 원대 이 사이권에서 지금 박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6만 5천이면 거의 전에 박스권 상단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추가 매수한 가격조차도 단기 고점에 되기 때문에 웬만하시면은 5만 원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으시겠으나 일단 1차적으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박스권의 중단선 한 5만 7천 원 정도까지는 소량 정도 추가 매수는 가능하실 것 같고 만약에 이제 5만 원까지 올 경우에는 한 번 더 추가 매수해서 총 지금 10% 계시니까 총 20%까지는 가능하겠지만은 만약에 5만 원을 뚫고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손절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수준이니까 근데 만약의 상황인데 지금 시장이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아져서 이게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될 경우에는 정말 5만 원 밑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종목에 대해서 이 악재가 나와서 5만 원 밑으로 가는 건지 시장 전체적인 리스크로 5만 원까지 가는 건지에 대해서 대응법이 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코로나 때문에 갈 경우에는 조금 더 낮춰서 볼 수 있으나 종목 자체적으로 시장을 올라가는 종목 자체적으로 하향하게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5만 원 선에서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5만 7천 원 그리고 5만 원대에서 조금씩 매수를 해보시는데 만약에 5만 원이 이탈되면은 오히려 손절을 고려해 보셔야 한다라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1441님께서 보내주신 바이넥스입니다. 매수가 8,600원, 비중은 55%인데요. 진단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바이넥스가 제약바이오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현재 구간 하방이 나름대로 단단한 회사다, 단단한 종목이다 생각해서 지금 차트가 사실은 그러니까 가격대가 너무 높은 가격대에 사신 게 아니고 지금 8,600원이면은 왜 사셨는지도 어느 정도 긍정이 되는 가격대예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구간에서 마찬가지예요. 다 던지기에는 너무 아쉽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추세가 벌써 무너졌거나 힘이 없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 보유 가능하시고 대신에 이건 있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반등을 주고 한 8,000원대까지라도 눈에 잠깐 보이면은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성사료랑 다른 게 바이넥스를 사신 분은 비중이 지금 55%이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55%를 가지고 계시는데 다른 종목들은 없고 나는 그 고수의 관심 종목을 열렬히 시청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난 인버스로 해지가 돼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전부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 종목에 50%가 넘는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나중에 심적으로 되게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반등을 주면은 한 8,000원대만 오면은 비중을 조금 줄이셔야 할지 몰라도 제가 보기엔 현재 구간 한 최소한 7,000원대 깨지기 전까지는 큰 무리가 없다. 만약에 7,000원대 깨지더라도 손절가를 좀 러프하게 잡아 전저점이 이제 6,600원이니까 그까지도 조금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장이 안 좋아서 지금 종목이 두드려 맞는 거지 종목 자체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돌발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손절가를 약간 러프하게 잡고 대응하시고 현재 구간 보유 가능하시고 반등 시에는 조금이라도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다. 55%는 조금 너무 많다. 아니면 조금 줄이셔서 인버스로 조금 아예 비중이 없으시면 넣어놓으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바이넥스 손절가를 좀 길게 잡아보시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비중을 좀 줄여보시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4421님께서 보내주신 코아스템입니다. 매수가 17,250원, 비중은 70%라고 하시는데요.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 코아스템을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이제 저희는 2월 말, 3월 이렇게 다가오면은 종목들을 봤을 때, 특히 코스닥 종목들을 봤을 때 재무제표에서 계속 사업 이익부터 확인을 합니다.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4개년 연속 적자인데 다행히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상장 폐지가 되거나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오곤 있어요. 일단 코스닥에서 뭐 4년 연속 적자이긴 하지만 기술특례 상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인데 그렇지만 제가 코아스템은 제약바이도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꿈과 희망과 기대를 걸지 말고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현명한 것이다. 네. 이게 정말 기술이 좋아서 산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좋은 자리에서 사야 수익이 나는 거고 아무리 제가 만약에 코아스템이 아니고 무슨 뭐 종목을 10,000원에 샀는데 이게 정말 나중에 엄청난 기술이 좋을 거다라고 해서 한 2,000원, 3,000원까지 하락할 때까지 버텼다가 정말 나중에 기술이 발표가 되고 8,000원까지 올라오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술적으로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잡으셔야 된다. 근데 일단은 지금 17,250원이면은 그 당시에 샀을 때 뭐 완전 못 살 자리는 아니지만은 손절가를 한번 놓치신 게 좀 아쉽고 그럼 지금부터 사실 대응을 그나마 좀 손실을 좀 줄이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목표가는 18,000원까지 가능은 하십니다. 이쪽은 뭐 수익이긴 한데 여기까지 한 번에 가면 좋겠지만 이번에 한 번에 못 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조정을 주면서 한 13,000원대까지 조정을 주면서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 말을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은 13,000원을 못 지키게 될 경우에는 지금이 오히려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으로 전환을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13,000원에서 13,500원 이 정도 가격을 오히려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셔야 미래 후위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아스템까지 총 4가지의 종목 상담 모두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 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퀴즈는 4번 S로 시작되는 4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자, 오늘의 퀴즈 정답 공개해 주시죠. 정답 SK 가스입니다. 네. SK 이 정도 뭐 힌트를 드렸으면 웬만하면 다 아실 수 있을 텐데 네. 일단 어제 이제 제가 사조 대리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오늘 거의 뭐 뜨다시피 해서 그쵸.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최근에 추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구간이 딱 기가 막히게 쌍바닥 자리가 딱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원래 장이 만약에 멀쩡했다면은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뭐 8만 원대까지 볼 수 있는 8만 3천 원대까지는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장이 그냥 평타만 돼서도 평타만 돼서 그 자리인데 지금 장이 안 좋은 만큼 그 정도까지는 보지 마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이제 일단은 매수가는 한 10초 정도를 생각하고 왔는데 한 75,600원 이 정도 만약에 내려오면은 한번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접근을 해보시고 75,600원에서 매수가 잡고 목표가는 짧게 8만 원만 그리고 손절가 역시 엄청 짧게 74,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고 요즘같이 장이 조금 안 좋을 때에는 오히려 이런 뭐 괜찮은 종목들 좀 실적 좋은 종목들 이런 것들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서 이제 수집을 해놓으시는 것도 사실 방법이에요. 이제 나중에 장이 좀 돌아올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갖고 계시기에 조금 마음도 덜 불편하고 장이 소위 말해서 떡락을 할 때도 덜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는 종목이니까 말씀드렸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요거를 좀 보시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찬가지 지금은 이제 LPG차에 대해서 이제 호불호가 있는데 이거 참 재밌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LPG 가스차를 타기 위해서 굳이 중고차 시장에서 그걸 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이제 그래서 저희 전에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샀기 때문에 타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택시인가 장애인 차량인가 등록돼 있다가 5년이 지난 중고차는 아마 중고차 시장에서 팔 수 있었던 걸로 같은데 그걸로 가지고 계셨다가 일부러 타셨던 분들 계셨어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전기차가 워낙에 잘 다니니까 조금 네. 시세가 줄긴 했지만 역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SK가스였습니다. 자, 오늘 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고요. 자, 오늘의 정답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자는 1899-4477-5689-1919-5005 이 5분께서 선정이 되셨습니다. 저희가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테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에 힌트를 떠먹여 드린 그 2분 사이에 모든 문자가 다 왔습니다. 앞으로 힌트를 좀 이렇게 잘 기가 막힌 타점이 기가 막힙니다. 네. 주식 잘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 아까운 오답이 6116님 같은 경우에는 SK가스라고 쌍기역. 네, 쌍기역으로 보내주셨고 5분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6545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문자 공개 고맙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하고 싶은 말씀을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읽어드리니까 그럼요. 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퀴즈는 내일도 진행이 되니까 오늘 정답을 맞추지 못하신 분들도 많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상담부터 퀴즈, 투자 전략까지 두 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거 이탈한 외국인 투자금이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상장 채권의 잔고는 24일 기준 129조 7천억 원을 기록해 작년 말 대비 6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상장 채권 잔도는 4조 7천억 원가량 증가해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올해 초부터 이달 25일까지 1조 1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으며 확진자 수가 급증한 이후인 24일과 25일 매일 7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순매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인 주식보다 안전 자산인 채권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셀트리온은 자체 개발한 항체 바이오 의약품 램시마 SC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램시마 SC는 기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제형을 변경한 제품입니다.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적응증은 류머티즘성 관절염으로 셀트리온은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도 추가로 적응증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도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고 회사 측은 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구개발 투자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공시한 연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개발 총 지출액은 20조 1,929억 원으로 2018년보다 8.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지난해 8.8%로 2018년보다 1%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5%, 영업이익은 절반 넘게 감소했지만 연구개발비는 오히려 증가한 모습입니다. 반도체 업황 악화에 따른 실적 부진에도 시스템 반도체와 퀀텀닷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먹거리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유 위니아그룹이 4개 상장사의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대유 위니아그룹이 대유 에이텍, 대유 플러스, 대유 AP와 가전 계열사 위니아딤체 등 4개 상장사의 작년 실적을 발표한 결과 실적 호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니아딤체는 지난해 매출액이 7,451억 원, 영업이익이 22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위니아딤체와 위니아데우가 각각 보유한 연구개발 조직을 하나로 합치고 위니아데우 해외법인 합병을 통해 고정비를 낮추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실적을 개선했습니다. 자동차 시트 기업인 대유 에이텍은 영업이익이 387% 급증한 32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조향장치 기업 대유 AP도 매출액이 1,575억 원, 영업이익이 101억 원으로 올랐고 정보통신 전문 기업 대유 플러스는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현대제철 사내 이사직을 공식 사임한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현대제철은 어제 주주들에게 보낸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서명진 현대제철 부사장을 사내 이사로 선임한다는 안건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수석 부회장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 수석 부회장은 그룹 내에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사내 이사직만 유지하게 됐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현대제철은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운영하고 정 수석 부회장은 자동차 사업에 더욱 힘을 쏟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최성한 사장이 회사 주식 3만 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책임 경영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현재 대차 거래 잔고 금액은 58조 2천억 원으로 2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연말과 비교하면 22% 증가한 것입니다. 삼성 KPMG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올해 8조 5천억 원에서 2035년 1,334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올해 1,509억 원에서 연평균 40%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플랜트 기업인 SNTC는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와 협력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전날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수요일 오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골수의 픽은 매일 아침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방송으로 힌트 얻으시고 퀴즈 맞히셔서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과 채팅 가능하시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뿐 아니라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얻고 싶은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골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